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력 평가를 본다라고 하는 서울대학교하고는 반대로 수학 실력이 중등 심화 정도까지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그게 근소한 차이일 거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이 주요하게 2차에서는 아니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영재원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제자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23년도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본다라고 하는 서울대학교하고는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기존의 그 평가 방식과 선발 방식을 유지를 했는데요. 자, 이 변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연세대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1차 서류입니다. 근데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일단 어떤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하고 몇 명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과 과학 심화 과정 그리고 과학 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여기서 선발을 나누어서 하고요. 근데 수학 심화 40명, 과학 심화는 우리가 여기서 분야별로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80명. 그리고 과학 사사 과정에 대한 부분은 16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8명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회통합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모집 정원의 10%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 심화 1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 이상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내가 수학 실력이 중등 심화 정도까지는 최소한 근데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중학교 거 1학년 거를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수학 심화 과정에 지원을 갖다 하게 되는 경우는 들어가서 정말 때 아닌 고생을 갖다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어서 꼭 지원을 갖다가 하는 건 알겠지만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고 지원을 해야 정말 본인을 위해서 올바르게 지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 지구과학과 화학생물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40명씩 모집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데 현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지원을 갖다 하게 되고 각각 정원의 모집은 4명씩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구과학과 생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안 했는데 나는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지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지원하고 나서 면접에 우리가 만약에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 심층 면접에 우리가 가서 그 대답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지구과학이나 생물을 물어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들 말고 내가 조금 더 준비를 갖다 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과학은 지구온난화에 관계되어진 책 한 권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은 우리가 여기서 생물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유전은 유전인데 그 유전적 파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식물과 동물의 유전이 별도로 따로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의 내용을 좀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맞닥뜨려서 우리가 물어보게끔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물,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들의 이해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부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풀어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이용해서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우리가 사항을 몇 가지로 좀 나뉘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9월 13일부터 9월 16일 5시까지 원서 접수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접수를 갖다 하실 때 일단 전형료 입금증 한부, 그 다음에 우리가 입학지원서 한부,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대한 부분 한부. 이거는 온라인 지원 시에 거기서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속 학교 교사의 추천서 한부가 써서 가는 게 아니고요. GED, 그 영재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온라인을 갖다가 이용해서 선생님이 추천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선생님에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어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추천서를 부탁드릴지 참 고민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수학 지원자는 수학 선생님, 그리고 과학 지원자는 과학 선생님에게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교사 부분들이 담임교사, 그다음에 교과교사, 그다음에 또 영재원 지도교사,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연대는 명확합니다. 그 연대는 진짜 어떤 이게 가지치기해서 이게 약간 부수적인 것들이 없어요.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속 학교의 선생님에게 부탁드릴 때는 그 해당 과목 교과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우편 제출해야 될 부분. 여기서 우리가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들과 우편 제출을 갖다 해야 될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기소개서 한 부 필요하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정해져 있는 칸에 빽빽하게 뭘 갖다 적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필로 작성되어지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꼼꼼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갖다 해주실 것.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 영재원 TV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뤄줄 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도 빠르게 준비를 갖다 해볼게요. 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서 접수한 다음에 1차 서류 전형 접수 시간까지가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 필요하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이건 선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사사 과정은 필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면 교육청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대학 부설이든 상관없이 꼭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나중에 준비를 해주시면 그 과정에서 나중에 통과가 되어졌을 때 왜 통과가 되어졌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없다고 해도 통과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도 그렇고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도 중등 과정에서는요. 기존에 있던 영재원에 다니던 친구들이 2차 영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영재교육기관의 형태를 갖다 우리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과정으로 우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 영재교육원이 아무래도 영재교육원을 경험한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에 선발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방문 제출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 선출물 3가지 준비해 주셔야죠. 연세대학교의 이 산출물 제시 부분은 학생에 대한 곧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보겠다. 이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안 보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는 건 시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산출물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A4지 단면으로 3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의 교사 추천서 한 분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부분의 그 선생님에게 부탁하셔서 별도로 따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 소속학교 추천서와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여기는 몇 부? 2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분야의 지원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다른 영재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서서 서울대 영재교육원의 영상을 들으신 부모님들은 이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재교육원에서 일단 중복지원, 1차 전형에 대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물론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안 보고 서류 전형이 되어지지만 그 1차 전형의 서류 전형과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1차 창의적 문제 해결 평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2차는 면접이거든요. 면접은 딱 한 곳만 응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 2차에 대한 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1차에서 우리가 여기 서류 평가가 진행되어지고 난 뒤에 9월 26일부터 10월 20일 약 한 달간 진행되어진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10월 28일입니다. 즉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통보가 가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5일 날 심층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 심층 면접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1.5배수 정도 되어지니까 학생들이 60명, 근데 20명이 떨어지는 우리가 게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근소한 차이일 거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이 주요하게 2차에서는 작용할 거다. 이게 심층 면접에 우리가 100%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처럼 자신이 과학에 관계되어진 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기본적인 교양, 기본적인 소양 지식들을 넓혀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 명심하시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에서 일단 1차 선발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산출물 3가지 제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영재원 TV를 나중에 참고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용료는 1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합격한 친구 중에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포기를 갖다 한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지원한다? 아니,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간 만큼 죽더라도 거기서 알겠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모두가 가고 싶은 영재교육원 중에 하나예요. 왜? 영재고, 과학고의 특목고 입학 실적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그게 뛰어나서 연세대 영재교육원에 간다? 아니요.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릴 때 학문적으로 이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에 접근을 갖다 해줍니다. 사교육에서 학원에서 단순하게 이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약식 또는 우리가 또 어떤 지름길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제 제자들을 스스로 거기 꼭 보내고 싶은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진학을 갖다가 희망을 하시거나 거기에 원추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합격을 하면 절대 손 놓지 마시고 내가 1년을 꼭 참고 다닌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다닐 때 선행학습을 갖다가 해서 나 이미 다 배웠던 건데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학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적이라고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익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 수학 심화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부터 나간다. 그냥 쉽게 말하면 대학교의 수학과 1학년이 배우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포기하겠다고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애시당초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준비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재원 TV의 전진웅 원장이었고요. 오늘 지금 들으신 강의만큼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서 저에게 꼭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